안녕하세요,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리포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리포트 못 드린 건 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 목이 갑자기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오늘은 목 상태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약을 열심히 먹었거든요. 자, 여러분들 최근에 지금 종목들 돌아가고 있는 것들 어떻게 잘 공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성과 다 괜찮죠.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매수 타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이고요. 의사결정 내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험이 쌓여 가다 보면 이거는 잡아야 돼 이런 것들 잘 파악이 돼 나가니까요. 천천히 공부해 나가시면 되고요. 기대만치 수익이 많지 않다는 건 그만큼 여러분들이 욕심을 많이 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실력 대비해서 기대치가 너무 높아버린 거일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런 부분들은 잘 마인드 컨트롤 하시면서 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좀 시니어 분들이 좀 투자하기 좀 편한 종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수익성은 우리가 확보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미 저 PBR주 관련돼서 한번 주가가 쫙 올라갔다 지금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이 종목을 갖다가 원래는 명절 끝나고 리포트를 바로 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 PBR주 관련돼서 주가가 움직이는 관계로 이거 테마로 다 들어가 버렸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적어도 1분기 말은 돼야지 주가가 올라오는 게 정상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시간을 기다리고 가주시면 다시 이 종목 같은 경우 수급이 쏠려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봤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도 현대그린푸드하고 CFAC를 제가 리포트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더 찾아보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내용도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낮을 때 투자해서 조금 고점이 올라가게 수익 실현을 하는 그런 쪽 내용으로 다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충분히 한 번 지금 정도는 공략할 수 있는 타임이고요. 보통 그 학교 다니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급식에 관련돼서는 상당히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지만 주식 매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학교 다니시면서도 이런 것들은 글쎄요, 급식 시즌이 다가왔네. 봄방학은 요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명절 지나고 나면 애들 학교 오게 될 때라고 한다고 하면 이런 급식 업체 관련된 것들도 한번 좀 투자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통 30% 업사이드 넣고요. 매수하고 그냥 쭉 꾸준하게 기다리면 때가 되면 주가가 그 정도 수준까지는 한 번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거죠. 1년에 한 번 먹는 어떻게 보면 또 계절주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시즈널 상품 뭐 이렇게 하죠. 음식하고 되게 비슷한 겁니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계절적으로 돌아오는 게 뭐 시즈널 푸드 이렇게 되잖아요. 그 음식이 여름 음식 뭐 이렇게 봄 음식 그죠?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봄에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냉인가요? 아닌가요? 봄동인가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접근해서 가시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현대그린푸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어려운 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바라보실 때 그냥 싸구나 라고 느낀다는 그거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해마다 이 종목을 거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은 지금이 싸구나 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그린푸드 같은 경우 인적 분할 진행하고 나서 훨씬 더 상태가 좋아졌다라는 부분들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할 수 있는 곳에 집중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게 된 것이 지금 현대그린푸드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출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경우는 발생하진 않겠죠. 국내 시장에서 존재하는 것들은 그냥 급식이 성수기냐 비수기냐 이런 부분들이 좀 존재할 거고요. 특별히 이제 학교 급식이 대부분 또 우리가 많은 비중을 또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사이클을 기초로 해서 뭐 기업체들 같은 경우 꾸준하게 우리가 매출을 갖다 유지하는 개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들이 또 방학에 들어가면 그때는 좀 빠지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공공물량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 하면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그렇죠. 이렇게 사이클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매출이 급격하게 성장하나요? 그럴 만한 이유는 없겠죠. 물론 지금 베트남 같은 데는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가는 급식 프로그램 자체도 뭐 베트남 현지인들이 더 많지 한국 사람들 음식이 더 많은 건 아니잖아요.
물론 거기서도 CJ 프레시웨이나 현대그린푸드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도 명확하게 맞습니다. 자, 그런 것도 어쨌든 존재하긴 하는데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이렇게 성장 추세로 가는 것들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해외 시장보다는 그래도 아직까지 뭡니까? 예, 국내 시장의 매출이 가장 높은 거죠. 이 부분이 상당히 차이가 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이 중국에 있는 기업도 철수하고 그러면 그 부분은 또 빠져나가고 또 새롭게 옮겨가고 이런 과정들이 생각하니까 그런 과정들은 전체적으로 균형을 밸런스를 맞춰서 가는 분위기 정도만 될 것 같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랑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내용이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19 때문에 영업 적자가 워낙 누적이 돼 있는 상태에서 왔던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은 아니죠. 물가 부분도 상당히 안정이 됐습니다. 물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재료 공급가가 계속해서 올라가 버리면요. 이게 계약은 해놨는데 마진이 별로 안 남는 구조가 발생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특히 이제 CJ 프레시웨이가 오히려 그런 역풍을 맞은 내용도 좀 존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그 외형 성장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서서히 조금씩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적으로 핵심 포인트는 제가 여기 써놨지만 비수기 지나고 성수기 다가오는 이 시즌에 주가만 보면 되는 겁니다. 주가가 내리 꽂았냐 안 꽂았냐 이것만 보는데 앞으로 업사이드가 있냐 없냐 이 부분만 체크하시면 아주 심플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투자 포인트는 아주 간단해요. 지난해보다 매출이나 영업이익 이런 것들이 원자재 가격 이런 것들이 높아지지 않는 이상에서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부분 또 개선되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YY 대비해서 성장하는 폭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영업이익, 매출 총이익이라든지 성장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데 지난해보다 훨씬 더 좋죠. 여기 이 앞부분에 나타난 이 부분은요. 코로나19 때문에 급식을 하지 못하다 늘어난 부분이니까 오해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특히 극히 정상적인 부분이 바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내용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1쿼터부터 괜찮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들 정도까지는 체크해주면 상당히 좋겠죠. 자, 그러면 뭐 저 PBR이고 뭐고 이거 다 떠나가지고 언젠가는 다시 주가가 꽤 괜찮은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이라는 걸 예상을 해야 되고요. 항상 1년에 그 2월달 되면 그냥 구정 지나고 나면 현대그린푸드나 CJ프레시의 주가의 모습을 보고 싸구나 라고 한다고 그러면 매수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주 심플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포워드 가이던스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실적이 과거보다 빠지냐 증가하고 있느냐 이 부분만 얘기 드리는 건데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가 예상하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는 말입니다. 현대 그린풀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그냥 뭐 보고 가시면 될 것 같다. 뭐 급식이 예를 들어서 매출을 갖다 엄청나게 예를 들면 변화시킨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여기는 가상의 예를 들면 그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 데이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급식업체의 가장 그 원재료 부분은 원가가 많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부분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큰 변동폭은 없다. 이미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부분까지 다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고 계약을 해 나가는 부분들이니까요. 지난해 같은 경우 그게 되게 많았어요. 인건비도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저임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원재료 가격 이런 것들이 올라간 걸 반영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올해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이클로 보면 이게 조금씩 올라가는 이렇게 움직이는 이 구간이 이렇게 존재하는 건 그냥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분기별로 그죠? 매출이 좀 존재하는 거죠. 자, 여름방학 여기 8월달 여기 한번 보시면 뭐 무슨 뜻을 보시냐면 여름방학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주가가 꼬꾸라져요. 그리고 여름방학 끝나갈 때쯤 되면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다가 다시 또 명절 있고 그러면 또 그 쉬는 날이 많잖아요. 쉬는 날 많고 그러면 이게 매출이 이렇게 빠지는 그런 부분도 존재한다. 그래서 이걸 갖고 뭐 분기별로 예를 들면 투자를 한다라는 개념을 좀 잡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볼 때 여기 생각해 보세요. 저점 구간만 우리 생각해 볼게요. 여기 낮은 구간만 계속 여기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한 10,000원대 초반 여기 이 구간은 아주 낮은 구간 그래서 11,000원에서 뭐 11,250원 이 정도 구간까지 오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고 지금 여기 지금 221 지금 여기 220일 이동평균선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1,500원이 밑으로 내려가는 구간에서는요, 부담 없이 그냥 꾸준히 예를 들어서 적금 부듯이 매수하셔도 될 것 같고, 가급적이면 낮은 구간에 매수하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 하단 부분에서 매수를 하고 기다려주시면 때 되면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갑니다. 보통 지금 그 시장에서 나와 있는 포워드 가이던스는 사실 상당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2만 원이 넘게 나와 있습니다. 현대그린푸드에 대해서는 그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 그 저 PBR 요 올라간 이건 뭐냐라고 하면 이 저 PBR주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제가 이거 리포트 드리려고 하다가 저것 때문에 짜증나 죽겠네 라고 했는데 다시 제자리까지 돌아왔습니다. 사람이 정신들은 금방 차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실적이 베이스가 되는 구간까지 와야 되는 것까지 기다려 줘야 되는 건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항상 올해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난해도 똑같이 이런 얘기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해마다 2월이면 한 번 정도 해볼 만하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의 주가의 모습 한번 살펴보세요. 10,000원 정도 초반대잖아요. 저 때는 그냥 매수해 주시면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그냥 팁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분께서 내가 글쎄요, 적금 붙는 건 좀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좀 저축을 하고 싶어 라고 한다 그러면 글쎄요, 분기 한 번씩 낮은 점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적금을 부어 놓으시면 수익성만큼도 꽤 괜찮다. 아니, 적금보다 더 다른 방법, 좋은 저축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 주식을 사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 그것도 수익성이 한 20%까지 벌 수 있다고 그러면 적금보다 훨씬 더 효율성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년 계획에도 한번 집어넣어 보시고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또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종목들 가지고요, 1년 동안 저축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여러 번 복리를 추구할 수가 있는 내용도 좀 되는데 그렇게까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냥 낮은 구간을 설정해 놓고 그 구간에서 매수하다가 훨씬 더 높은 구간이 도달되면 수익 실현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하는 거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글쎄요, 적금 붙는 행위는 딱 좋은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CJ 프레시웨이도 또 우리가 급식하면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현대 그린푸드랑 똑같다라고 생각하고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 내용하고 포워드 가이던스 나와 있는 부분, 이 부분만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내용은? 뭐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죠. 조금씩 늘어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 부분만 그냥 캐치하시면 될 것 같고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PBR 같은 경우도 저 PBR 맞습니다. 그죠? 거의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상당히 낮습니다. 이게 일이 안 되는 그런 수준이겠죠. 그 높은 고점까지 가는 게 보통 한 1.2, 낮은 구간 일단 한 0.7, 뭐 이 정도에서 사이를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를 기준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일보다 낮은 사이들 때 매수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라는 것도 이야기 드리고요. 사실 CJ 프레시웨이보다는 현대 그린푸드가 아마 매수하거나 거래하시기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웬일인지 요즘 같은 경우는 CJ 관련된 종목들이 그닥 신통치가 않습니다. 사실 뭐 그런 부분도 조금 있고 다만 이런 것들 있죠. 얘는 주가 분석 차원에서도 보면 일단 처음으로 뭐가 왔어요. 턴어라운드 하는 첫 번째 시그널은 나왔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버리고 난다 그러면 원래는 여기서 다시 눌리고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 222도 평균선 윗단으로 올라오는 이 종목은 당연히 들어올 거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내용 부채가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땐 CJ 프레시웨이를 거래하시는 것보다는 현대 그린푸드를 거래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가도 좀 가볍고요. 올라갈 때 관심도도 높고요. 지금 뭐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집중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게 현대그린푸드의 모습이 좀 더 나아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매물이 항상 이렇게 부딪히는 구간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쭉 지나가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골치 아파.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저쪽 현대그린푸드 쪽에서 접근해 주시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제가 현대그린푸드를 퍼스트, 세컨이 이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항상 이런 종목들을 거래하는 거다. 꼭 예를 들어서 IT 기업, 반도체 기업만 거래하지 않아도 이런 종목 가지고도 충분히 수익성 20%, 30% 정도는 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좀 연식이 좀 되시는 분들, 적어도 50대 이상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 다이나믹한 걸 원치 않으신 분들, 그 다음에 성격이 온순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들 가지고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멍하니 있다가 보면 주가가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현대 그린푸드를 매수하셨다라고 생각하면 한 15,000원 정도에 알람 하나 걸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000원대 사셔서 한 15,000원 정도대 수익 실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게 그 12개월 포드도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는 4만 원 넘게 찍혀 있어요. 그것까지 보진 않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건 상당히 높게 보는 수준이고 밸류에이션을 높게 줬다 생각을 하고요. 일단 현대그리코드 같은 경우는 저는 15,000원에서 맥스 17,000원 이 정도 사이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는 35,000원 찍으면 진짜 잘 찍은 걸걸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 잘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 가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타겟을 좀 설정해 두세요. 난 이 종목 갖고 30% 정도면 돼 라고 한다 그러면 30% 정도에 다 걸어두시고요. 40%, 50% 이렇게 걸어두는 스펙이 좀 존재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또 하나 얘기드렸죠.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분기별로 움직인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분기는 좋아진다. 그죠? 2분기도 조금 쉰다. 다시, 그러니까 2분기 지나고 나서 좀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8월달 되기 전에 좀 다시 쉰다. 뭐 이런 개념을 좀 인지해주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잘 참고하셔서 투자 포인트 정리해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여러분 근데 투자의 판단과 결정은 여러분들의 스스로 결정에 의해서 내리시는 거 잘 알고 있죠. 저희 머니케어 뉴스는 저의 의견과 견해를 잘 전달해 드리는 내용에 집중할 테니까 여러분 투자의 판단을 내리거나 결정을 내리는데 좋은 판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늘 좋은 리포트로 여러분과 공감을 나눠가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